첫 번째는 통장에 한 1억 미만 정도 목돈 있으신 분들. 네네네. 근데 그냥 파킹 통장이나 적금 들어놓고 그걸로 이제 그냥 이자 수익 2.5%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죠. 두 번째는 그래도 한 2억 3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그럼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집도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기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건물주가 왜 못 될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보니까 본인의 로드맵을 못 짜는 거예요.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자체 지금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기 바쁩니다 지금. 진짜 좀 심각한 대책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건물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게 좀 심각한 수준일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대책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전역을 다 묶는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또 우리가 잘 아주 쉽게. 몰라서 아주 쉽게 어떤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서울 주요 지역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살 때 거기 진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면 사지 마라. 그리고 돈이 많이 없으면 대출 많이 일으켜서 사지 말아라. 그러면 투자를 못 한다는 거네. 그죠. 투자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수요도 실수요지만 내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받아서 나중에 들어갈 집을 사놓고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한도를 정해놓고 6억 이상까지는 안 된다. 집을 살려고 할 때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돈이 좀 별로 없는 분들도 집을 못 사고요. 거래가 꽉 묶이는 거죠. 아니 그 자영업자 분들도 사실 장사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장사를 해서 좀 목돈을 모아서 주택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좀 가치 상승이 되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훨씬 더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럼 투자를 그쪽으로 못 하는 거예요. 주택을 못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가족들이랑 좀 좋은 환경이나 살려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옛날 같으면 2, 3년 정도 열심히 벌으면 내 집을 살 수 있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5년, 10년.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점점 멀어지고 지금 더 안 좋은 건 그거예요.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다 월세로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제도가 없으면 사실 계속해서 월세를 내면서 그 돈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그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든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런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걸로 좀 자산을 늘리면 좋아요? 뭐 비트코인을 해야 되나? 뭐 주식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또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런 투자 수요를 이쪽으로 넣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금융자산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쪽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산을 취득을 하고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손님 왔는데 갑자기 뭐가 걸렸대 막 폭락하고 있대 그럴 때 잠시만요 하고 이거 막 누르기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시드가 작을 때 뭔가 조금씩 키워나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 전 재산을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에다 넣는다? 물론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과감한 투자하기 좀 어렵죠. 제가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네. 첫 번째는 통장에 한 1억 미만 정도 목돈 있으신 분들. 네네네. 근데 그냥 파킹 통장이나 적금 들어놓고 그걸로 이제 그냥 이자 수익 2.5%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죠. 두 번째는 그래도 한 2억 3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그럼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집도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기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일 텐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다주택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주택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을 사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어차피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빌려서 월세 내고 장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새로운 대안일 수 있다. 그러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집도 못 사는데 무슨 건물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핵심이냐면 이번 대책에서 사람들의 손발을 꽉 묶어버렸던 게 사실 대출이거든요. 대출을 6억 이상 안 해줄 거야. 30억 집이지만 6억밖에 안 해줘. 근데 주택은 그렇게 대출 확 잡았는데 비주택, 상가나 이런 건물들은 대출 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7, 80% 정도 자기가 장사만 좀 잘하면 80%, 90%까지도 나와요. 그럼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2억에서 3억만 있어도 건물을 한번 사볼 수 있다.
근데 건물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크잖아요.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많이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5, 6억짜리 건물도 상당히 많아요. 이 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많잖아요. 50평, 60평 뭐 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형 평수 30평 이내, 20평 이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잘 찾으면 거의 뭐 소액으로도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소액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서울 기준으로 해서 네. 최근에 뭐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한식집 하시는 분인데 그 30대 사장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열심히 공부 막 하다가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억짜리는 물건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억 한 4천 정도에 요즘에 신당동 핫하거든요. 네. 거기에 건물을 산 거예요. 3억 가지고 19억짜리를 그럼 다 대출이요, 나머지는? 대출은 한 17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그게 금리가 막 어느 정도로 금리가 받나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4% 5%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됐거든요. 이분 이번에 받은 게 3.2% 정도. 아, 그러면 건물 담보로 그렇죠. 대출을 받는 게 3.2%로 받은 네. 거예요? 예. 아, 이건 약간 좀 도전해볼 만한 요지가 좀 생기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 활성화 때문에 금리를 또 낮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동결해 놨는데 내년까지는 금리를 안 낮출 수는 없어요. 거의 3%더 초반 내지는 2% 후반 이렇게 볼 텐데 17억을 대출을 받으면 한 이자가 한 400 정도 돼요. 건물을 사가지고 네. 그게 어쨌든 건물 가격이 올라야 제대로 잘된 투자를 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깨비님도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이셨다가 네. 공기업 다니시다가 네. 자영업 같이 겸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사업까지 하시면서 건물의 진심 운영하시면서 또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돈깨비님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건물을 구입을 하고 팔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케이스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소액으로 건물을 샀었죠. 얼마에 샀었죠 그때? 그때 18억 정도 됐었는데 제 돈은 한 1억 6천 정도? 아니 거의 대부분 10억대에서 건물을 사도 이게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가 보네요. 그렇죠. 소액일수록 매수세가 좀 더 커요. 뭐 100억, 200억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20억 이하, 10억 이하는 살려는 수요가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을 좋은 걸 잘 찾았어. 그냥 8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 그럼 내 돈 2, 3억 정도 넣고 나머지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도 어디선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월세 한 100만 원 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개념이 사실 탑재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직접 장사하고 있는 이 건물의 가격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에 한 1, 2억, 3, 4억 있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분들 만약에 뭐 그러면은 도움도 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투자 도움 같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건물 네. 투자 같은 거. 맞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건물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 강의를 수업 듣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건물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빨리 건물주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빨리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강의를 보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행 같은 거를 그렇죠. 투자 자문 대행 같은 네. 거를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들어도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내가 수업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건물주가 덜 되지? 라고 봤더니 정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도와드리면 훨씬 빨리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건물의 진심. 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은 건물주들이 빨리빨리 나왔고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건물주가 왜 못 될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보니까 본인의 로드맵을 못 짜는 거예요.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자체 지금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기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딱 오시면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분은 A 방향으로 가세요. B 방향으로 가세요. 이런 방향 설정을 해주고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이 사장님한테 맞는 건물의 기준이 있어요. 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분은 몇 억짜리 어느 지역에 어느 입지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들을 본인들이 잘 몰라요. 이제 어떤 건물이 자기한테 좋은 건물이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그 건물을 도대체 뭐 시장에 가서 사는 건지 그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려면 그 건물의 진심한테 문의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러면 그 링크 하나 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네네. 달아놓고 그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문의 남겨놓으시면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좀 더 딥하게 이미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건물주로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건물의 진심에서도. 만나보니까 좀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작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오로지 그냥 장사, 사업, 뭐 그리고 이제 뭐 외제차 네. 돈을 벌면 일단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소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주라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가 된다라는 그런 명제랄까? 그런 사실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상상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월세 대신 내가 이자 내고 내 건물에 장사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물을 살려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런 분들은 여러 종류 분들이 있는데 갑질을 엄청 세게 당하신 분. 인테리어 한 2, 3억 발랐어. 막 딱 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막 방법들로 막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나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 건물 사야지. 이런 분들이 동기부여가 좀 셉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저희가 장사하는 건물주다나 뭐 건프로님이나 이렇게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 꼭 장사만 매몰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둘씩 이제 공부하면서 깨우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미 저는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데 맨날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 못할 것 같아. 노동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딱 봐도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장사를 할 때 뭔가 우리가 목적성을 한 가지 부여하고 장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저는 어떤 금액적인 수치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이제 꿈이죠. 드림 자체가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약간 목적성에 있으면은 좀 더 빨리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목적 없이 그냥 장사하잖아요. 하루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안 될 때는 좀 힘들어하고 뭐 잘 되면 또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약간 그런 게 패턴의 반복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된다는 약간 탁 그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 자체가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 거기서 돈이 벌리잖아요. 한 500만 원 벌어, 1000만 원 벌어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나한테. 이미 나는 매달 나의 그렇게 목표를 벌면. 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제차 사고 아니면 사업으로 더 키워볼까? 그렇죠. 2호점, 3호점 모인 돈 다 넣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목표 자체가 그 상위 단계가 하나 또 있어. 난 자산으로 할 거고 나는 한 10년 정도만 장사하고 나는 이제 자산가가 될 거야. 월세를 그냥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장사가 잘 되면 그 돈 모아요. 왜? 건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 좋은 그것도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게가 많으면은 그러면 본인의 어떤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프랜차이즈도 사실 가맹점 개수로 약간 그 프랜차이즈 뭐 잘 나가네 못 나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래요? 5채가. 근데 옆에서 이제 좀 강남에 한 500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네. 끝나는 거예요. 가게가 많은 것보다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똘똘한 건물 한 개가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든든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쪽에 오신 분들이 30대들이 많아요. 30대 무슨 건물주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방향을 잘 잡고 속도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건물주가 된 거고 저희가 한 60%가 넘어요. 30대 건물주가. 사람들 보면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다 안 되면 와가지고 빨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자문하니까 되게 빨라지는 건데 이분들이 건물에서 주거까지 해결을 해버려요. 건물을 매입하시고 1층에서 장사하고 4층에 사시는 거예요? 네. 2, 3층은 뭐 그럼 임대 월세 받고 있죠. 그래요? 네. 완전 그게 약간 제일 좋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자문을 해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자문은 뭐 상담 말고 다른 거예요, 그럼 또? 그렇죠. 그 상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기준 설정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상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자문을 보면 그런 로드맵도 설정을 해주는데 결국에 많은 분들이 또 페인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어디서 사요? 이게 싸요, 비싸요?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중개법인 한 10군데, 로컬까지 하면 한 20군데에서 물건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자영업자분들이 건물 뭐 시장에 가서 사는지 뭐 부동산 가서 사는지 아니면 어디 뭐 중개법인 가서 사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쫙 추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문 코칭을 해주신다는 거죠. 물건을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건물이 좋은지 지금 살 수 있는 건지 아니 나중에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진짜 나는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건물 이제 사야 돼. 약간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그 아까 그 고정 댓글 상담 링크로 남겨놓으시면 연락이 갈 수도 있겠네. 아 그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격을 볼 겁니다. 바로 살 수 있는 분인가? 아 그게 또 자격 같은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문의가 네. 계속 오는데 저희가 네. 케어를 막 수십 명씩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빠르게 될 수 있는 사람 우선으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아,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아 있고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통장에 3천만 원 있습니다. 자문해 주세요 하면 사실 못 하잖아요 자문을. 네네. 그 무슨 자문을 해야 되고 사업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분들에게는 뭐 짧게 코멘트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가 많이 보는 건 그거예요. 매월 얼마를 벌고 있느냐를 되게 많이 봐요. 아 현금으로 보는구나. 얼만큼 저축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2억밖에 없지만 7, 8억 세팅을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해주는 것들 중에 물건을 잘 골라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장사만 잘하면 여러 가지 대출들을 알려드려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건물의 진심 얘기 나오니까 막 지금 흥이 나셔가지고 완전 날개를 단 듯이 홍보를 엄청 하시는데 아, 제가 뭐 그러네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그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답답해가지고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맞아요. 아, 그게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며칠 안 그러자마자 돼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깨비님한테 저도 이제 뭐 자문 아닌 자문도 받고 뭐 지금도 이제 약간 좀 코칭을 좀 해주고 계신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투자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최소한의 금액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가 딱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에 5억, 6억 막 10억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뭐 지방에는 진짜 5억, 6억짜리 건물도 많아서 1억, 2억 정도로 산 분들도 많고요. 아 그래요? 예, 카페 하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아주 꼬마 빌딩, 소형 빌딩을 사셔가지고 한 6억, 7억 정도? 건물이? 예, 지방이에요? 아니 서울이에요. 서울에? 예, 서울에 6억짜리가 있어요? 있어요. 그냥 단층? 아니요, 그것도 지하 1층, 2층. 엄청 저렴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 카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유동도 많고 그러면 자기 자본은 자기 돈 자기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자본은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고 와 인테리어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뭐 가능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액이 들어가더라도 그분이 장사를 좀 잘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1억이든 2억이든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 네.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월세를 낼 수 있으면 이자 낼 수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긴 해서 저는 이런 사례가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물이라고 하면은 한 12억 뭐 10억, 20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요, 그 정도 아니어도 뭐 컨텐츠만 확실하면은 소액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8천만 원으로 건물 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될 수는 있겠네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돈깨비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도움이 되는데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종종 나오셔가지고 네네. 건물 이야기나 또 자영업자들의 투자 네,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돈 얘기 또 우리 좋아하거든요. 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좀 부자의 반열에 오르신 직장인, 자영업자, 이제 사업가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걸 또 회사를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은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창원님이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보고 원하신다. 그럼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그럼요. 그런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